컴퓨터 있고. 화면 녹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목소리는 들리나? 아, 어? 마이크는 켜져 있지. 여기는 녹화 기능이 없는데? 한번 해보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있네. 기록이 되네. 여기 있네. 기록이 있어. 중지, 중지.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Gunners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ir attribution through training. 그 다음, in a pioneering study, Carol Susan Dweck, an American psychologist, provided students who demonstrate learned helplessness with both successful and successful experiences. 해석해볼까? 숫자들은 등록된 하나 더. 개척적인 연구. 그렇죠. 개척적인 연구는, 개척한다는 얘기는 선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구적인 연구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이 사람은 생리를 적은 오케이, 굿. 성공하고 실패는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틀렸죠? 자, provide와 잠깐만. 자, provide와 with 동그라미 치고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적자 뭐라고 적냐면 provide A with B. 세훈아 어떻게 해석되죠 이거? 그렇죠. 알고 있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면 뭐니? 봐봐. 내가 여기서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었지만 A가 누구니? 얘죠. 얘에게 뭘 제공한 거니? 얘를 제공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니? 얘 사이클러지 얘는 학습된 무기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뭐를? 성공했고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그래야죠. 그래서 내가 with 앞에서 끄는 거야. 왜? 여기 provide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해됐어? 그런 구조를 봐야 된다고요. 자, attribution, 귀인이 뭐니? 훌륭한 사람? 귀중한 사람? 우리가 보통 귀인 그러면 그거죠. 여기서 귀인은 그 뜻 아니야. 자, 밑에다 저가 또 있으니까 미리 가자. attributes A to B. 자, 니네 지금 핸드폰 열어서 attribute가 뜻이 뭔지 찾아. 새끼야, 데이트를 뭘 찾아. 뜻이 뭐니 일단은? 아니? 적자 그러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럼 A가 뭐니? 얘가 뭐니? 원인이죠. 얘가 뭐니? 결과죠, B가. 왜? A를 B의 탓으로 돌려다는 얘기는 A가 원인이고 그게 결과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수동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니? 얘가 수동으로 바뀌면. 이거 한번 했어. 얘가 수동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네. A is attributed, 틀렸다. attributed to be 라고 해석할 거고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쟤는 얘 어떻게 해석하니? 한번 한 적 있죠?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야. 아, 씨발, 거꾸로 했다. 아, 거꾸로 했다. 미안해. 나도 헷갈렸다. 얘가 원인이 아니고 거꾸로다. A를 B의 탓으로 돌린 거니까 얘가 결과, 얘가 원인이다. 미안해. 그렇죠? A가 결과, B가 원인. A는 B 때문이다. B의 탓이다니까. 그러면 수동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석하니? 얘가 결과, 얘가 원인이죠?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 A는 B 때문이다. 그래서 is attributed to는 뭐뭐 때문이다 해석합니다. 왜? B가 원인이니까 A가 결과고. 됐죠? 자, 그러면 다 적었니? 그러면 여기서 attributions 귀인이란 건 뭐냐면 어떠한 원인을 결과에 뭔가 원인을 귀착시키는 거, 귀속시키는 거. 그게 귀인이야. 그래서 얘가 귀인 또는 귀속 또는 귀착 이런 뜻이야. 그 뜻이야. 여기서 귀인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게 귀인이야. 해석 잘했고요. 그 다음 어쨌든 이 문장에서는 뭐니? 색칠해. 이 문장에서는 귀속, 뭔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의 효율성을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끊어봅니다. 두 문장 정도 갑니다. When the students were unsuccessful, the experimenter specifically stated that the failure was caused by lack of effort or ineffective strategies. 하나 더, 조금 더 가자. Comparable students were given similar experiences, but no training. 하나 더 갈게. After 25 sessions, the runners who were concerned about their effort and strategies responded more appropriately to failure by persisting longer and adapting their strategy more effectively. 여기도 해석을 좀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해보자. 음, 음. 실험자는 분명히 말했다. 약이 되었다고. 뭐에 의해서? 자, 세훈아, 넌 이 부분 어떻게 읽었니? 음, 그렇죠. 이 오화는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연결된 거니? 이 오화는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그죠? 잘했고요. 계속해봅니다. 색칠하시고요. 니네 다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그냥 논리 분석은 안 하고 해석만 시킬게. 계속해보자. 비슷함? 너무 의역 같죠? 비교할 수 있는, 어? 어디 앞쪽에? 147쪽에? 앉아. 비교할 만한, comparable. 비교할 만한 학생들이, 받았지만, 비교할 만한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받았지만, 훈련은 없었다. 더, 25회 이후에, 그렇죠. 그들의 노력과 전략에 대해서 상담했던, 카운셀 상담하다니까. 수동이니까 상담받았던 학생들은, 실패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더 오래 지속하고, 그들의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 그 다음, 마지막 더 읽어볼게, 세훈아. Additional research has corroborated Dweck's findings. 하나 더. Strategy instruction was most effective for students who believed that they were already trying hard. 좀 더.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eachers can increase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by teaching them learning strategies and encouraging them to attribute success to effort. 끝까지 쭉 해보자. 게다가냐? 형용사인데
추가적인. 추가적인 그래, 너는 좀 단어, 기본 단어도 문제가 된다니까. 추가적인 연구는 이 사람의 계속 계획 설명 계획이 어딨어? 전략 설명은 전략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이 열심히 훈련했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노력했다고 믿었던. 계속 그렇죠? 학생들을 음, 특별히 증가시켰습니다. 그 가르치며 배우는 그냥 학습하려는 학생들의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뭐함으로써 그런 이제 set 전략과 전략을 병렬 구조가 병렬 구조가 누구니? 인커리징과 티칭이 병렬 구조야. 러닝 병렬 구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학습 전략을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성공을 이렇게 결과의 탓으로 돌리도록 격려함으로써 됐어? 일부러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려고 요 병렬 구조를 볼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설명할게. 왜 얘랑 병렬 구조가 아닐까? 얘는 뭐니? 러닝은 뭐니? 학습 전략이라는 동명사야 그냥. 얘는 뭐 하게 한다라는 동명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명사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encouraging과 learning이 병렬 구조가 아니라 뭐랑 teaching과 encouraging이 병렬 구조. 이제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 자, 이제 좀 정신 차렸어? 너 감기냐? 왜 이렇게 오래 가? 공부하기 싫은 거지, 싫어. 감기 얼마나 오래 갔니? 알았고. 문제는, 숙제는 다 했어? 해석은 다 했고? 틀린 거는 몇 번이야? 몇 번 틀렸어? 다 맞았어? 잘했어. 자, 첫 번째 문장 네가 할 거야. 좀 많이 갈 거야. 어디 이만큼 쭉 할 거야. 이만큼 네가 다 해. 왜 싫어? 싫으면 문장 전체 다 하든가 지문 전체 다 하든가. 자, 끊어보자. A lot of research discusses what leads to relatively permanent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or skills. You won't be surprised to hear that active learning works far better than passive learning. 좀 더. In other words, sitting still in a classroom for more than a half hour at a time, 가로는 건너뛰고요, isn't nearly as potent as having an opportunity to engage actively with the concept through discussion, group interaction, practice, immersion, or some other form of a direct experience. 여기서 답 나왔죠, 그죠? 해보자. 많은 연구는 논의를 합니다. 영구적 습득으로 이어지는지. 여기서 끊었네? 잘했어. 무엇이 비교적 영구적 습득으로 이어지는지. 뭐에 대한? 앞에서 오브 앞에서 끊으면 오브를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그렇죠? 뭐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렇죠? 굿. 계속. 너는 들어도 놀라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당연합니다. 그죠? 뭐가? 그렇죠. 잘 작동한다고 해석해도 되고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워크는 효과가 있다. 그죠? 계속. 그렇죠. 여기서 스틸은 여전히가 아니라 부사로서 가만히, 그지? 그래서 뭐냐? 한 번에 30분 이상 동안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그쵸? 거의는, 이거, 리얼리 거의. 그죠? 거의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뭐만큼?
주제가 아니라 개념. 개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뭐를 통해서? 음, 음, 혹은, 잘했습니다. 재훈아, 선생님이 as 비교급에서 두 번째 as 앞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 얘기한 적 있지?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고 있죠?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재훈이가 끝까지 다 해봅니다. Likewise, it is absolutely critical for retai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that all your senses are engaged. It is great to simulate your intellect, but even better, if you can become involved emotionally, physically, and interpersonally. In other words, it isn't enough to merely read this material in a book or hear an instructor talk about it in class. You must also have opportunity to practice the skills and make the ideas your own. 해볼까? 조금 크게 여기 녹음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뭐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감각이 관여되는 것을 관여하는 어떻게 가야 돼? 이게 뭐야? 무슨 대시야 이거? 그렇죠. 진주어죠? 그러면 얘 it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너의 감각이 관여되는 것이. 됐죠? 그 다음 시뮬레이트가 실험하다요? 뭐에 실험하는 것이 그렇죠? 너의 지적 능력을 뭐에 실험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러나 훨씬 더 낫다. 뭐 하는 것이? 그렇죠. 만약 네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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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충분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책의 이러한 내용을 읽는 것이 혹은 강사가 수업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 음, 너는 또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뭐 할? 기술들을 연습하고 너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in your own. 오케이? in your own이 뜻이 뭐니? in your own이냐 on your own이냐 헷갈려. 잠깐만 찾아보자. 보여? on이다. in이 아니라 on이다. 보이니? on one's own. 보여? in이 아니라 on. 그래서 너 스스로. 네가 직접. 그래서 in이 생략된 게 아니라 on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네가 직접 너의 생각을 만들 기회를 갖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봐도 되겠다. 네가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봐도 되겠다. 얘를 목적격 보호로 해서 그 생각을 너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그것도 맞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다. 됐죠? 얼마 주면 돼, 너? 손으로 쓸 건 없고 모르는 단어 쭉 해서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 그죠? 한 10분 정도 주면 돼?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제 단어 찾고 해석하는 동안 문제 풀어봐. 그 다음 거. 가보자.
3번.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좀 해석을 많이 할 거야. 가보자.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하게 어디 갔어? 순서 삽입을 풀더라도 그냥 단서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글이 뭐에 관련된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파악해야 선생님이 순서나 삽입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어. 무슨 얘기 이해되지? 어? 이게 무슨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를 파악이 가능해야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게 필요해. 단순하게 단서만 갖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이해됐지? 자, 그러면 첫 문장 위에 주어진 보기 해석해 보자고요. This motivates us to keep searching for a solution through 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 And thus our thinking changes and moves ahead. 해석해보자. 이것은 음, 계속 찾도록 키바인지니까. 이것은 해결책을 계속 찾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합니다. 어? 동화와 거처 그럼 이상하지. 물론 숙소란 뜻도 있어 이거. 왜 어코모데이트가 수용하다의 뜻이니까. 그 거처라고 찾은 거니까 숙소의 뜻이란 얘기야. 동화와 거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코모데이트가 다른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어코모데이트가 뜻이 뭐냐면 어코모데이트가 저거 첫 번째가 수용하다. 두 번째가 적응하다. 세 번째가 조절하다. 물론 조금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이 세 개. 그럼 여기서 accommodation의 뜻이 뭐냐면 조절하다요. 조절 또는 적응. 그래서 뭐니?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해결책을 계속 찾도록 동기부여합니다. 그래서 수용도 있는데 내용상 나중에 이 뒤에 내용상 수용의 뜻은 아니에요. 수용은 뭔가 담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서는 this가 되겠죠. 그렇죠? this가 됩니다. 한 문장만 더 볼게. 여기서 assimilation 동화죠. 야, 여기서 어근이 뭐니? 이거죠. 세훈아, simil이 뜻이 뭐니? 이거 쓰면. similar. 음. AS가 붙은 거 뭐니? 동사로 만들었단 얘기야. 그럼 뭐니? assimilate. 이거가 뭐냐면 assimilate야. assimilate가 그러니까 뭐니 이거?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 동화하다. 이해됐어?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지우지 마. 설명해줬으니까 설명 들은 것만으로도 assimilation 기억하게 될 거야. 나중에 딱 단어가 뭐가 보여? 이게 딱 보일 거라고. 동화란 뜻이야, 동화. 자, 하나 더 해봅니다. According to Piaget, organizing, assimilating, and accommodating can be viewed as a kind of a complex balancing act. 해석해보자. 음, 음. 하는 것, 그리고 조절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다. 일종의 복잡한 균형 잡는 행위의 어떤 그런 유형으로서 색칠. 자,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색칠하냐면 주어진 보기에 위에 our thinking 색칠.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 우리의 생각은, 그죠? 특히 생각의 발전은, 한번 봐. 우리의 생각은, 특히 생각의 발전은 어떤 과정이라는 얘기니? 뭔가 균형 잡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죠? 어쨌든 디스가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내용 한번 읽어보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세훈이 해석해 봅니다. In this theory, 3번까지 갈 거야. In this theory, the actual changes in thinking take place
through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the act of searching for a balance, Piaget assumed that people continually test adequacy of their thinking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at balance. 계속 해봅니다. 세분이 해보자. 그의 이론에서 인이 붙었으니까 변화들은 평행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평행의 과정이니까 결과는 뭘 얘기하는 거니? 균형 잡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즉, 그죠? 균형을 찾는 행위이다. 그죠? 그 다음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고 과정에 적절성을 시험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그냥 균형이 아니라 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얘는 뭔가 자극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디스가 자극한다는 얘기니까 아직은 들어올 자리는 없어. 그죠? 그냥 1번, 2번까지는 지금 뭐니? 아, 생각의 변화 과정은 결국 균형 잡는 과정이라는 얘기니까 과정이라고 뭔가 선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2번은 무조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3번, 4번까지 갑니다. Briefly, process of equilibration works like this. 여기서부터는 예시 설명이네, 그죠? 여기서 이부터는 예시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If we apply a particular scheme to an event or situation, and the scheme works, the equilibrium exists. 4번, if the scheme does not produce a satisfying result, then disequilibrium exists, and we become uncomfortable. 해보자. 그렇죠? 조금 크게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계획을, 스킴을 상황이나 사건에 적용시킨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그렇죠, 여기서 뭐 효과가 있다면 평형이 존재한다. 3번도 안 들어올 것 같아, 그죠? 그 다음 그 계획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불균형이 존재하고 우리는 불편할 것입니다. 자, 생각의 변화 발전은 결국 뭐라 그랬니? 얘는 균형을 잡는 행위라고 그랬어. 그러면 앞전까지는 균형이 잡혀. 그럼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균형 잡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디스가 뭐니? 바로 그런 불균형이 우리가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뭐니?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무조건 몇 번이니? 지금 이 4번이 불균형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와야지. 이건 무조건 말이 필요 없죠. 무슨 이해되죠? 그럼 5번 이후에 들어가야 될지 한번 말을 보자고요. 세훈이 해석해보자. Of course. 뭐 5번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왜? 4번 앞까지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으니까. 무조건 5번이에요. 가보자고요. 해석을 해봅니다. Of course, the level of this equilibrium must be just right or optimal to riddle, and we aren't interested in changing too much, and we may discourage or anxious and not change. 해보자. 해석 제대로 됐나 모르겠다. 해보자. 당연하게도 물론 수준은 올바르거나 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작으면 그렇게 가야죠.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데서 흥미가 없고, 그렇죠. 너무 많으면 낙담하거나 불안해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too much, too little은 자연스럽게 뭐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됐죠? 요거 보려고 시켜놓은. 잘했습니다.
좀 일찍 끝났네?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틀린 거 81쪽 넘어갑니다. 81쪽 몇 번? 테스트 2번에 2번. 잠깐만 기다려. 딱 보니까 자, 선생님이 문법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니? 뭐부터 한다고 문법 문제는? 구조 분석부터 한다고. 구조 분석은 뭐니? 동사와 접수 찾는 거죠. 가봅니다. The interviewer asked 동사 표시 안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Specific question 끊고요. Each of them I had to 동사 표시 carefully. 너는 문제를 어떻게 풀렸냐면 대미 밑줄 쳐져 있어. 대미 밑줄 쳤으니까 얘가 대명사 문제니까 어떻게 얘가 대미 받는 말이 뭔지 뭔가 해석해보고 해석적으로 문제를 푸니까 맞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동사 찾아오는 동사 몇 개? 그럼 뭐 필요해? 접수수 필요하지? 접수수 없네? 어떻게 된 거야? 댐이 아니라 여기는 선행사가 누구냐? 선행사가 잠깐만 인터뷰어냐 퀘스천이냐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위치겠네. 왜 선행사가 퀘스천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접속사 필요하잖아 이제. 퀘스천 용법이잖아요. 아니요 필요 없고 목적격이 이제 뭔지 그런 거 생각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 뭐 필요해? 응. 목적 없잖아. 그죠? 관계되면서 필요한 거네요. 됐어 무슨 얘기인지? 응.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제4번 가봅니다. 3의 4번 영작 3의 4번 읽어봅니다. 성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오직 몇 명만 알고 있습니다. 끊습니다. 그렇죠? 문장 2개 남았죠? 문장 2개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끊은 거죠. 봤더니 파티장에 송별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석이 됐으니까 지금 뭐니? 나는 그들 중 오직 몇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영작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뭘로 연결할지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뒷문장만 따로 문장 따로 작성해 봅니다. 동사 뭐니? 알고 있다. 누가? 내가. 아이고야. 주어 그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니까 시제 어떻게 할까요? knew 그냥 과거 시제로 가자. I knew 그들 중에 몇몇을 few 아이고야. few 몇 명이니까 몇 명. A few of them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문장 하나 있고 이거 문장 연결할 거니까 접속사 필요한데 접속사 지금 안 넣어줬네? 그럼 어떻게 쓰란 얘기야? 얘를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란 얘기죠? 그러면 a few of them인데 얘를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거니까 그들이니까 뭐니? 사람들이니까 얘를 뭘로 써주면 되니? whom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a few는 이거의 꾸밈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꾸밈을 받는 말까지 앞으로 다 빼야죠. 그거 whom만 뺐으니까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of whom까지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꾸밈을 받는 말까지 같이 빼줘야지. 그럼 어떻게 되니? A few of whom I knew. only가 들어야 되겠네? I only knew. 오직 몇 명만을이니까 only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오직 몇 명만이니까 only a few.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마지막에 문법적으로 결합시키면 된다. 영작해놓고. 됐죠? 또 끝. 너는 다 맞았어? 시험만 잘 보면 되겠네. 자, 표지 앞에 입니다. 목차에 우리 몇 강까지 했지 지금? 31강까지 했니? 자, 적을까? 33, 47, 58, 60.
자, 적으세요. 33, 47, 58, 60. 이게 이제 형용사, 부형용사 절 끝이야. 내가 4개 나간다 그랬죠? 자, 가봅니다. 33강부터 보겠습니다. 33강. 관계 부사 when, where. 설명 안 해도 되죠? 관계 부사니까, 결과적으로 관계 부사니까 얘는 무슨 구조? 완전 구조, 그렇죠? 완전 구조. 그래서 밑에 봅니다. 관계 부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러면 2번 볼게. 2번. 관계 부사를 자 2번에 보니까 future가 같네. 그죠? 그럼 뒤에 어떻게 빼야 되니? 뒤에 관계 부사를 이용할 거니까 부사를 빼야 되죠. 뒤에 부사 있어 없어? 없어. 부사 없으니까 뭘 빼야 되니?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면구 빼야 되죠. 전면구 빼는 거죠. 빼고 적절한 관계 부사 쓰면 되겠네. 그죠? 그 옆에 3번 가봅니다. Korea is known as a small country. Technology and tradition collide in Korea. 그럼 뒤에 뭐 봐야 되니, 세훈아? 어? 아, 외운데, 외우러 넣을 건데 뭐 빼야 되니? 관계사는 빼고 연결하는 거잖아.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빼야 되는 거고요. 관계 부사는 부사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뒷문장에서 부사 빼야 되겠지. 그냥 코리아야? in 코리아 빼야 되겠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Money was the reason. She accepted the effort to move to different country for work for the reason. 그럼 뒷문장에서는 현아에 뭐 빼야 되겠니? For the reason 빼야 되겠죠.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 이거야.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빼고 연결하는 거고. 관계 대명사는 뭐 빼? 명사 빼고요. 관계 부사는 뭐 뺍니까? 부사 빼야 되죠. 만약에 빼야 될 부사가 없어 그럼 뭐 빼면 되니? 전면구 빼면 되죠. 왜? 전면구가 병신이니까. 됐어? 다른 건 없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주요할 용법, 모아 팁 봅니다. 팁에 현호야 한번 읽어볼까? 팁 첫 번째. 색칠합니다. 선행사, the time, place, the reason 땐 생략 가능.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읽어볼래? 색칠, where, when, why는 생략할 수 있다. 즉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거나 관계 부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거나 생략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 관계 부사 자체도 생략되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니? 선행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관계 부사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관계 부사 생략되면 뭐가 남는 거니? 선행사 뭐니? 명사. 주어 품사 어떻게 되니? 명사.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니까 남는 구조가 뭐니? 명명동 구조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니? 명명동 구조는 무조건 뒤에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 관계 부사 자체도 생략 가능합니다. 물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돼도 명명동 구조고요. 관계 부사가 생략돼도 명명동 구조이니까. 명명동 구조는 무조건 뒤에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두듯이 해석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모아 부분 읽어보자. 누구 현호가 계속 읽어보자. 색칠 where, when은 계속존용법. where와 when은 계속존용법으로 사용 가능하죠. 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몇 강? 47강. 투부정사의 명사 수식. 자,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죠? 이거 이미 얘기했어. 형용사 구로는. 형용사 구에는 분사와 투부정사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렇죠? 이거 이제 용부가 뭐냐? 용법. 누구냐? 투부정사가 꾸며줄 때는 어디에서 꾸며주니?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후치 수식이고요.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명사들, time, ability, way, opportunity와 같은 명사들은 뭐가 꾸며준다? 분사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요건 외워주셔야 되겠죠. 어차피 꾸며줘. 꾸며주는데 ing, 즉 분사로 꾸며줄 건지 투부정사로 꾸며줄 건지는 좀 어려운데 물론 그것도 좀 원리가 있긴 한데 그 원리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자고요. 다음과 같은 명사들은 누가 꾸며준다?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그것만 기억하죠.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또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에 돼서 ing가 꾸며주는 것, 분사가 꾸며주는 것과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것의 어떤 차이점들을 설명해 줄 거고 어떤 것들은 투부정사로 꾸며준다. 어떤 것들은 ing가 꾸며준다도 설명해 줄 거예요. 선생님. 그건 문장 전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 설명이 될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리고 2번 어디 요거 별표 치고요. 영작할 때 뭐 주의해라? 의미상의 주어 주의해라. 그죠? 의미상의 주어. 나중에 영작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거 주의하시고요. 뭐 다른 거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58강. 자, 감정 파생 분사.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 감정 파생 분사라고 그러죠. 이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세훈아, 감정 파생 분사가 뭐니? 이런 씨발. 자, 감정 동사. 저거 감정 동사. 감정 동사가 뭐니? amaze, 뭐 satisfy, disappoint 또는 frighten, 놀래키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감정 동사라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분사를 여기서 파생 분사를 우리는 감정 파생 분사라고 그러고요. amazing 또는 amazed, satisfying, 야, satisfying, satisfied.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잘못 쓴 것 같다. 뭐 fight, 대충. 이런 감정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를 우리는 감정 파생 분사야. 근데 감정 파생 분사는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별도로 나왔어? 원래 분사는 뭐니? 분사는 ing는 뭐니? 능동이고요. ed는 수동이죠. 그런데 얘는 뭔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 현아야 어떻게 달라? 얘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ing는 능동이고요. pp는 수동이야. 그게 원칙이잖아. 근데 얘는 뭔가 조금 달라. 그래서 별도로 빼서 따로 설명하는 거야. 왜가 뭐가 달라져? 언제 감정 판세 분사는 언제 ing 쓰고 언제 ed 쓰니?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배웠지? 딴 데서 배웠냐? 어디서 배운지 기억이 안 나? 보통은 어떻게 설명하니 선생님들이? 사람일 땐 ing, 사물일 땐 ed. 사람일 땐 ed, 사물일 땐 ed 이렇게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그렇게 배우면 사람일 때는 무조건 ing 안 쓰니? 그거 아니잖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니? 저것과 감정을 느끼면 ed, 감정을 유발하면 ing. 너 그 나한테 배웠어. 왜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비웃지 말고. 응.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동사들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누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이 뜻이야. 근데 내가 감정을 느끼면 내가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감정을 불러일으킴을 당한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한국말로는 수동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감정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만 보면 어떻게 돼? 짜증이 나는 거지. 그죠? 감정을 느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ed로 써야 되는 거라고. 그럼 너는 지금 짜증 나는 거지. 너를 보면 너는 짜증을 유발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You are irritating이라고 쓰는 거야.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ed 쓰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감정을 느끼면 ED야. 그런데 주어가 사물이야. 사물이 감정을 느끼니? 안 느껴. 사물일 때 무조건 ING 말이 필요 없어. 사람일 때는 생각해봐야지. 그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지 유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 돼, 안 돼? boring instructor, 지루한 강사. 대표적으로 나죠? 돼, 안 돼? 되죠. 보링은 이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보링이 되는 거죠. 무슨 이해됐어? 그래서 사람일 땐 ED, 사물일 땐 ING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 ED. 아니면 그냥 ING. 됐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계속 그렇게 감정을 일으키면 ING, 감정을 느끼면 PP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사물이면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ING야, 사물. 됐죠? 그 다음 몇 강? 47강 했냐? 33강 했냐? 졸라 빠른데? 33강 했나? 33강이 뭐였지? 아, 관계부사, 관계부사. 관계부사, 투부사. 그럼 마지막 60. 자, 요건 좀 어렵습니다. 칸 적습니다. 이건 니네 또 다 못 외우던데. 자, 관계대명사 쭉 한번 봅니다. 다 못 외우던데. 소유격은 좀 어려워. 칸 적어. 일단 이렇게만 적어. 자, 선행사가 뭐일 때 후니? 사람일 때, 그죠? 선행사가 뭐일 때 위치니? 사물, 동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물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뭘 외워? 머리 좋아? 우린 머리 나쁘잖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사람이 아닐 때. 즉, 관계대명사가 뭘 쓰느냐는, 관계대명사를 어떤 거를 쓰느냐는 선행사가 달려있는데, 그치?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달라지는데 기준이 뭐다?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면 후, 사람이 아니면 위치. 그럼 네가 선행사야. 뭐 써야 되니? 위치 써야지. 너 사람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은 뭐니? 모두 가능이고요. 얘는 선행사 포함이죠. 자, 그 다음에 재윤아, 후의 목적격은 뭐니? 아, 그냥 후. 그냥 후.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위치의 목적격은 뭐니? 위치. 대세의 목적격은 뭐니? 대. 왓의 목적격은 뭐니? 와. 재밌는 사실.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똑같다. 다만 사람은 좀 특별하잖아. 그죠? 사람은 뭐도 가능하다, 흠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사람일 때 목적격, 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 알겠어? 기본적으로 주격과 목적격은 같다. 단 사람일 땐 흠도 가능하다. 됐죠? 결과만 똑같으면 되잖아. 결과만 똑같아.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 통일성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자고요. 왜 맨날 똑같이 어떤 문법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맨날 똑같이 가냐고. 결과는 똑같은데. 그럼 기본적인 원리가 뭐니? 관계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니? 주격과 목적격은 똑같아. 근데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뭐가 빠져 있는지 보면 알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잖아, 원래. 그쵸? 자, 소유격.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응? 안 들려. 이 자리 뭐 들어가야 돼? 그죠, 그죠? 그 다음 자리 뭐 들어가야 되니? 이 자리 뭐 들어가야 되니? 재윤아. 후즈.
이 자리 뭐 들어가야 되니? 이 자리 뭐 들어가야 돼? 세훈아. that? 그쵸? 조카 없습니다. 현아야, 이 자리 뭐 들어가니? 뭐 들어가? 배웠어, 안 배웠어? 당연히 안 배웠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못 채우면 되니까, 이거를. 다만, 사물일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니? of, 야, 사물일 때 of 위치 쓸 수 있겠죠. of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of 위치로 바꿨을 때는 조금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자, 소유격은, 이건 봐봐. 소유격은 my friends인데, 적지 마. my friends인데, my는 품사가 어떻게 되니? 그렇죠. 형용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과 소유 형용사입니다. 소유 형용사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니? 뒤에 일반 명사 와야죠. 대명사 오니? 대명사 못 옵니다. 그죠? 대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니? 없어. 형용사의 꾸밈을 봐줄 수 있는 대명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one, those. 두 개밖에 없습니다. that도 one, those밖에 없구나. that은 안 되는 거야. that은 후치수식밖에 안 됩니다. that도 되는구나. one, that, those밖에 없겠네요. 선행사, 그러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놈은 one, that, those. that의 복수형이 those니까, 그죠? 그 두 개 말고는 선행사다.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는 일반 명사가 오는 거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소유격이니까 얘 형용사란 얘기야. 뒤가 뭐가 와야 돼? 일반 명사가 와야 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 어떤 문제? 어떤 문제는 뭐 나중에 풀면서 여러분들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of 위치의 쓰임이 조금 특이합니다. of 위치의 쓰임이 조금 특이한데요. who's로 쓸 때는 뒤에 일반 명사가 오는 게 맞아. 근데 of 위치로 쓸 때는 좀 특이한데 뭐 복잡한 것도 있는데 복잡한 건 빼고요. 자, 어디 스텝 1 봅니다. 스텝 1. I saw the car. The windows of the car were all broken. 선행사가 누구니? of the car죠. 그죠? of the car. 얘 어떻게 바꿨으면 되니? who's라고 바꿨으면 되죠. 그죠? who's가 꾸며주는 게 누굴 꾸며주니? windows를 꾸며주죠.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되니? whose 다음에 더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소유격 다음에 소유 형용사 다음에 관사 어나 더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이렇게 씁니다. 다만 of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소유격은 of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of 위치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뭘 붙여야 돼? 뒤에 관사 덜을 붙입니다. 재윤 기억나니? 지난번에 순서 문제 풀면서 순서나 삽입 단서를 찾으면서 더 플러스 명사가 단서라고 그랬죠. 근데 후치수식을 받는 명사는 반드시 더 붙인다 그랬죠. 그거잖아, 이거. 후치수식을 받는 거죠.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니?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뺀 거니까 뒤에 명사에다가 뭐 붙여야 돼? 반드시 더 붙여야 되죠. 이해됐어? 오브 위치로 바꿨을 때는 오브 위치로 후즈가 쓸 때는 안 돼. 오브 위치로 쓸 때는 명사에다가 반드시 뭐 붙여야 되니? 더를 붙여야 되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 쓰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어려우니까. 그러면 3번 보자. 3번 뭐라고 돼 있니? The fingers are the people whose job to put our fires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whose를 씨발 얘가 사람이니까 오브 위치로 바꾸면 안 되겠네. 사람이니까 오브 위치로 바꾸면 안 되겠네. 애들한테 잘못 가르쳐줬네.
어쨌든 그렇게. 그걸 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whose 플러스 명사는 더 플러스 of which로 바꿔 쓰거나 또는 of which 플러스 더 명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요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요건 옛날식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요건 옛날식이고요. of which로 바꾸면 더 플러스 명사로 쓴다. 요거 색칠하십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어디 각각의 영작 전, 뭐 각각의 영작 전의 어법 문제, 어법 틀린 거 찾는 거 또는 문장 변환하는 거 지금 풉니다. 너는 없고, 자, 그럼 너는 몇 번? 85페이지. 85페이지. 테스트 3회 3번. 한국어 읽어보자. 음, 동사 알고 있다. 누가? 사람들은 그쵸? 어떤 사람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죠? 봤더니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래 놓고 밑에 보니 때가 있다. 그죠? 거기까지 이제 있네. 그러면 어떻게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 돼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어디를 영작해야 되니? 여기를 영작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친구로서 해야 하는 것이 때가 어디 있어? 때가 있다. 여기까지가 누구를 꾸며주니? 때가 있다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봤더니 지금 관계부사 when으로 연결돼야 될 것 같아. 그것까지는 알겠지. 그럼 when이니까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란 얘기잖아. 그럼 주어 동사 따지면 여기가 문장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다시 주어 동사 잡으면 되지. 동사 뭐니? 해야 하는 것이 붙었는데 동사냐? 되다잖아, 되다.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맨 끝이 얘가 동사죠. 누가 뭐가 주어는 존중하는 것이 그죠? 자 그러면 되다 그럼 becomes지 그쵸? 물론 become 아닌 줄 알아. become becomes 그러면 되겠네. 주어는 존중하는 것 respecting. 누굴 존중하니? 다른 사람의 감정이죠. The feelings of others. 됐지? 친구로서 해야 하는 것. 그럼 이것도 맛으로 가자. 친구로서 해야 하는 것. 그럼 친구로서 하다 얘도 문장이네 그쵸? 친구로서 하다 어떻게 되니? 친구로서 하다. 누가? 여기가 동사고 누가? 네가. 그죠? 주어는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네가 그러면 되죠. 그러면 you should do 로서니까 as a friend. 그게 어디로 와야 되니? becomes 뒤에 와야 되겠네. 그죠? 목적 없으니까 왔으면 되겠네. What you should do as a friend 쓰면 될 거고요. 자, 주어진 것과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friends, do, others, the feelings, respecting, should, is, when, of what. you가 없네요. 그죠? 그럼 이걸 좀 다르게 쓰란 얘기네. 그럼 좀 다르게 읽어보자. 얘 이렇게 쓰란 얘기네. 친구로서 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 friends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네가 친구로서 한다. 친구로서.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못됐지. 이 한국말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you should do as a friend 이래야 되는데 you가 없어. 그럼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되겠네. 친구가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무슨 얘기 그랬어? 이때는 이제 약간의 응용력이나 또는 뭐 창의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가 잘못됐죠. 한국말 표현이 잘못된 거죠. 무슨 이해됐지? 정답 이거 맞을걸? 물론 동사는 is니까 얘는 becomes 대신에 is 쓰면 될 거고. 오케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죠. 오케이. 나머지는 숙제를 해갖고 오시고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